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마감된 지도 꽤 한참이 흘렀습니다. 매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핫하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후안 소토라는 2년 반이 컨트롤 가능한 역대급 타자가 매물로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핫했던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는 총 29개 팀이 선수를 팔기도 하고 영입하기도 하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보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단 한 건의 트레이드도 하지 않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로키스인데, 이렇게 되니까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빌 슈미트 단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다, 트레이드를 안 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연장 계약을 한 유일한 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레이드는 안 했지만 그 사이에 연장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한 건데, 요 해명을 들으면 더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빌 슈미트 단장이 한 말 자체가 팩트가 틀렸어요. 로키스가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 동안 연장 계약을 한 유일한 팀이 아닙니다. 오스틴 라일리 선수가 2억 불이 넘는 연장 계약을 맺었고, 조 머스그로브 선수도 1억 불짜리 연장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은 팀이 두 팀이나 있는데 우리 팀이 유일하게 연장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팩트가 틀렸고, 두 번째로는 빌 슈미트 단장이 우리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연장 계약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연장 계약이 뭐냐 하면 마무리를 맡고 있는 다니엘 반트 선수한테 2년 연장 계약을 준 거였거든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콜로라도 로키스가 당장 성적을 내기는 힘든 팀인데 37세 불펜 투수한테 2년 연장 계약을 준 요게 과연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 맞는 건가, 불필요한 딜 같기도 하고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 딜 같은데, 이거를 우리는 연장 계약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콜로라도 로키스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로라도 로키스가 왜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됐었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임 제프 브리디치 단장부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프 브리디치 단장은 2014년 10월에 이제 로키스 단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전에도 로키스에서 쭉 일을 하던 분이었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구단주인 몽포드 가문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그래서 구단주 픽으로 어쨌든 단장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이때 로키스는 2000년대 후반 이후에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던 팀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브리디치 단장이 부임하고 3년차인 2017년에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으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브리디치 단장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때 팀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괜찮은 방향성이 보이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어쨌든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했으니까 브리디치 단장 또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죠. 요 당시 팀 상황을 돌아보면 타선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놀란 아레나도, 트레버 스토리, 뭐 찰리 블랙먼, DJ 르메이유, 칼로스 곤잘레스,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야수진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뭐 코어스필드를 쓰니까 타선 자체는 거의 완벽하다. 게다가 선발진 자체도 나름대로 잘 키워냈었어요. 왜냐면 2017년에 마르케스, 프리랜드, 센자텔라, 존 그레이 이런 선수들이 다 3,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즌들을 다 보내는데, 요 선수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에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은 선발진 걱정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타선이 괜찮고 선발진이 문제가 없으면 결국 브리디치 단장은 불펜 보강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팀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불펜 영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리디치 단장은 팀 완성도 측면에서 그럴 만한 이제 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브리디치 단장이 살짝 무리수를 둔 게 불펜 투수 3명을 영입하는 데만 1억 불을 태우게 됩니다. 제이크 맥기 선수는 뭐 연장 계약을 준 거긴 한데, 어쨌든 제이크 맥기에게 3년 2,700만 불, 브라이언 쇼어에게 3년 2,700만 불, 그리고 웨이드 데이비스에게 3년 5,200만 불을 주면서 3명의 불펜 투수한테만 1억 불 이상을 주고, 로키스가 이렇게 불펜 투수에 막 돈을 때려박을 수 있는 빅마켓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게다가 웨이드 데이비스는 당시 불펜 투수로서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최고 연봉을 주고 데려온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무리수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성공하면 브리디치 단장이 진짜 한 건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세 선수의 계약이 전부 다 망하게 돼요. 1억 불 트리오 3명 중에 단 한 명도 계약 기간 동안 양수
WAR을 찍은 선수가 없고 이 세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진해도 어떻게 이렇게 팀이 안 되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이 세 선수들이 다 나름대로는 보여준 게 있는 불펜 투수들이었기 때문에 코어스필드인 걸 감안하면 적당히 잘해주기만 해도 불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선수들이었거든요. 7, 8, 9회를 책임지는 선수들을 한꺼번에 영입을 했으니까 이 정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8 시즌에는 그래도 이 선수들이 다 망하니까 오승환 선수를 중간에 데려와서 오승환 선수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면서 2018년 시즌에는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실패한 게 단장으로서는 본인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실패를 한 거였고, 또 하나 브리디치 단장이 맡게 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토드 헬튼과 레리 워커를 잇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인 놀란 아레나도의 연장 계약이었는데 2019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결국 이 놀란 아레나도와 8년 2억 6천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당시 야수로서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최고 계약이었고 30대 후반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레나도는 자기 야구 인생을 로키스에게 바치겠다 그런 각오를 보여준 거였고, 로키스도 어떻게 보면 그 로열티에 엄청난 계약으로 보답을 해준 거였죠. 이 정도 레벨에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할 때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선수들의 커리어잖아요. 이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내가 거의 야구 인생 전체를 콜로라도에 바쳐야 되는데 콜로라도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당연히 아레나도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죠. 이 정도 급이 되는 선수는 더 강한 팀을 원한다. 자꾸 지는 팀 말고 포스트 시즌에 나가고 우승도 노릴 수 있고 그런 팀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아레나도도 원하겠죠. 그런데 팀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죠. 연장 계약 이후 2년 연속으로 지구 4위에 머무르면서 젊고 능력 있는 야수 투수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로키스는 아레나도를 트레이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트레이드는 결국 불발이 되긴 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아레나도는 나 기분이 상했고 콜로라도는 나한테 무례하게 대했다. 여기서 disrespectfu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브리디치 단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아레나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트레이드 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몇 달간 계속 브리디치 단장과 갈등이 있었다. 추정컨대 이 갈등은 이런 거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레나도는 더 강한 팀을 원하고 당연히 더 강한 팀이 되려면 페이롤도 늘리고 그에 상응하는 선수들도 영입하고 해야 되는데 로키스는 전혀 그런 무브를 보이지 못했고 그렇다고 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레나도가 한 말이 우리 팀 리빌딩 팀 같아. 내가 원하는 거는 위닝 팀, 컨텐딩을 할 팀인데 우리 팀은 리빌딩 팀 같다. 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단장한테 전달을 하니까 브리디치 단장과는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브리디치 단장은 이미 전적이 있는 단장이었죠. 2015년에 뭐 아레나도 이전까지 로키스의 최고 슈퍼스타였던 트로이 툴로이츠키를 토론토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트레이드는 할 수 있죠. 로키스가 당장 우승을 할 수 없는 팀인데 큰 계약을 줬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면 트레이드는 할 수 있는데, 당시 트로이 툴로이츠키도 토론토로 간 이후에 공개적으로 브리디치 단장을 비난을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레나도가 다시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팬들은 저 무능한 브리디치 뭐하냐 라는 식으로 아레나도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던 거죠. 공개적으로 로키스랑 아레나도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죠. 물론 여기에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거물급 FA 확 영입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봉합했으면 되는데 로키스는 뭐 그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2021 시즌을 앞두고 로키스는 놀란 아레나도를 트레이드를 합니다. 세인트루이스로 보내게 되는데 아레나도를 보내고 유망주 5명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를 곱씹어 보면 또 로키스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로키스가 5명을 받았는데 오스틴 곰버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있는 20대 후반의 뭐 평범한 좌투수, 내야수 몬테로 선수는 전미 100위 안에 드는 괜찮은 유망주였는데 나머지 셋은 뭐 거의 팀에서도 20위권 밖, 30위권 밖에 기대감이 없는 유망주 셋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자체가 아레나도 같은 슈퍼스타를 영입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패키지였고, 그런데 콜로라도가 연봉 보조를 무려 5천만 불이나 해주네. 이러니까 첫 번째로 로키스 팬들은 그렇게 사랑하던 아레나도를 잃었다는 거에 뚜껑이 한번 열리고, 두 번째로 오케이 뭐 이 선수가 옵트아웃도 할 수 있으니까 트레이드 하는 거 자체는 그렇다 쳐도 협상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별거 없는 선수들 5명을
명예? 거기다가 우리가 연봉 보조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결국 폭발하게 되고 현지 언론에서도 콜로라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멍청한 트레이드다, 역대 최악의 트레이드다, 팬을 싸다구를 후려치는 트레이드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집중 포화를 받게 되고 결국 몇 달 뒤에 시즌 중에 브리디치 단장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구단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서로 가려는 방향이 다르고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임을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누가 봐도 첫 번째로 부임 기간 동안 뭐 이안 데스먼드, 다니엘 머피, 거기다가 불펜 1억 불 트리오 수많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단 한 명도 성공한 FA가 없었고, 거기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리니까 결국 옷을 벗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빌 슈미트 단장이 임시 단장을 맡다가 지금 이제 정식 단장까지 취임을 했는데, 브리디치가 물러났지만 이해 안 되는 무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21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유의미한 행보를 하질 않습니다. 일단 아레나도를 팔았다는 거는 명백한 사인이죠. 우리는 이제 리빌딩을 들어가겠다라는 명백한 사인인데, 로키스가 당시 좋은 매물들이 있었거든요. 30홈런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 에이스 존 그레이, 그리고 나름 잘 써먹고 있던 일루수 CJ 크론, 전부 다 반년밖에 계약 기간이 안 남은 선수들이니까 지금 빨리빨리 팔아서 유망주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단 한 명도 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됐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 리그에서 뜬금없이 크리스 브라이언트라는 슈퍼스타를 딱 영입하게 됩니다. 7년 동안 1억 8,200만 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을 한 건데, 일단 팬들이 어이가 없는 건 첫 번째로 아레나도도 보내고 스토리도 FA고 우리 지금 전력이 개판인데 뜬금없이 이 선수를 왜 영입하는 거지? 영입한다고 지금 당장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팀의 상징이었던 아레나도가 3루수잖아요. 그 아레나도를 5천만 불을 보조해놓고 대충 트레이드를 해놓고는 그 자리에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거액을 주고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약간 팬들을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영입이었으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딜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로키스가 이제 달리려는가 보다, 리빌딩으로 안 가고 여기서 돈을 한 번 더 써가지고 승부를 보려는가 보다 했었는데, 주축 선수인 동그레이, 트레버 스토리는 또 잡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이에 상응한 다른 영입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존 그레이는 퀄리파잉 오퍼도 안 날려가지고 픽 하나 못 받고 그냥 보내주게 되거든요. 주축 선수는 다 내보내. 지금 전력은 좋지 않아. 유망주도 별로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크리스 브라이언트라는 대형 계약만 하나 떡한 셈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 신시내티 턴은 다 팔아가지고 유망주를 싹 수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무브를 안 하더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 바드 같은 선수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뭐 이런 선수들이라도 몇몇 처분을 하던가, 선발 투수 중에 젊은 선수들 중에 핵심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이라도 처분을 하던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할 거리가 있었는데 단 하나의 무브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로키스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프랜차이즈 스타 내보내, 유망주 별로야, 지금 전력도 안 좋은데 돈은 또 막 쓰고 있고 거기다가 리빌딩은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로키스의 방향성 자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엄청 빡센 지구잖아요. 다저스야 뭐 워낙에 강한 팀에 유망주 도 좋고 돈도 많은 팀이니까. 거기다가 샌디에고는 이번 데드라인에 후안 소토를 영입하면서 최소한 올해 내년, 후내년 정도까지는 우리 미친듯이 달리겠다를 선언을 한 거고, 지금 전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샌프란시스코도 다 팔 줄 알았는데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지구 우승을 했던 저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더 끌고 가려고 하는 팀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로키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말 많은 구단주인 몽포드 구단주가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구단주는 결국 바뀌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한 이 스탠스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키스가 어떤 무브를 보일지 올 시즌 끝나고 또 다시 한번 뭔가 이제 로키스는 보강을 할 건 보강을 하고 팔 거면 팔고 해야 되는데 어떤 무브를 보일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